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개편 첫날입니다. 네.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한데 저희 뒤에 영상도 좀 바뀌었고요. 맞습니다. 네, 화사하게 저희는 좀 바뀌지 바뀌었죠? 않았지만 네. 영상도 바뀌었고요. 이따 뭐 경매 시황할 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CG까지도 좀 더 화사하고 산뜻한 분위기로 좀 바꿔봤습니다. 네. 봄을 맞이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면서 좀 산뜻한 기분 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내용도 알차게 좀 채워질 예정인데요. 수급 조절이 필요한 10대 품목에 대한 자세한 시세 정보는 물론이고요. 또 농사 계획, 또 출하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농업 관측 월보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요, 저희가 품목 하나를 선정해서 뭐 산지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맛있는 레시피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의 상생 품목은요, 바로 참외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찬 정보로 꽉 채워진 또 새롭게 단장한 가락동 365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가락동 먼저 좀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자, 한 주에 첫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첫 경매일답게요. 지금 한쪽에서는요, 6시부터죠. 엽채류 경매가 지금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도요,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중도맨들 참여를 해서 지금 응찰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월요일의 경매 분위기는 경매사님과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자, 6시부터 엽채류 경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지금 뭐 얼갈이, 그다음에 열무. 예, 이런 엽채류 종류들이 지금 한창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송 전에 제가 좀 옆에서 경매 진행되는 걸 좀 확인하고 지금 일로 넘어왔는데요. 네. 와, 응찰하는 모습도 확실히 지금 지난주보다 활기가 지금 막 지금 살아나 있고요. 네네. 시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아무래도 주초장이 이제 되면서 활기가 좀 많이 띄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지금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주초장답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 물량이 조금은 느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그래도 가격도 형성이 잘 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뭔가 좀 많이 분위기가 좀 업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살아나야죠. 네. 네,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고 시장은 시장답게 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서로 경쟁하면서 네. 가져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한동안 너무 시장답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맞아요. 네. 어제 도깨비 나오는 그런 시장 같이 됐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가지고는 많이 그게 호전이 된 것 같고 오늘 보니까는 또 그 예전 같지 않게 좀 활기찬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에 경매사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뭐 다양한 엽채류들이 있지만 눈에 띄게 지금 첫 경매일답게 늘어난 품목이 있다면서요? 오늘 준비하셨다는데 어디 가져오신 거예요? 예. 아, 네. 지금 양파인데요. 아, 양 갖고 오셨어요? 아,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야, 와, 이게 지금 어우, 며칠 갑니다. 몇 킬로예요? 이게 10kg짜리인데요. 이거 너무 무겁네. 네. 네, 지금 제주도와 그 전라도 쪽에서 지금 한창 햇양파거든요. 네네. 이게 당도도 좋고 아주 지금 맛있는 양파가 지금 한창 출하되고 있고 시장에 아주 좀 많이 출하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지금 오늘
물량이 늘어난 건 양파네요. 경매사님 이거 10kg이 넘어 보여요. 좀 뒤에 두셔도 될 것 같은데. 바들바들 떨고 계시는데, 자, 양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햇 농산물들이 본격적으로 가락동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진행하시는 양배추 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양배추 경매 상황도 정확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아마 송영종 경매사님 나오시자마자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 바로 양배추고요. 또 축산물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3일이고요. 개편 첫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요. 매주 월요일에는 수급 조절이 필요한 10대 품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10대 품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배추도 있고요. 무, 양파, 마늘, 대파, 그리고 고추, 그리고 청양계, 풋고추도 있고요. 사과, 배, 토마토까지가 10대 품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10가지 품목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10대 품목을 선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농축산물 유통 구조상 가장 큰 문제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상재나 수급 예측이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 과잉 내지 과소 생산이 가격 급등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농협에서는 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품목을 선정했고요. 수급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단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 여기에 발맞춰서 10대 품목에 대한 시세와 전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품목을 좀 살펴볼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소 품목 중에서는요. 오늘 무, 그리고 지금 대파, 그리고 청양계, 풋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월과 5월 같은 경우는 햇양파와 또 햇마늘, 대파, 배추, 무 등 봄 작형이 시장이 출하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4월 농업관 측에 따르면 대다수 농산물의 그 시세가 지금 전망이 좀 밝지 못하다 이런 전망이 좀 있는데 오늘 살펴볼 10대 품목의 채소 경매 시황 어떤지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131톤, 과일과채 2,217톤, 일반 채소는 5,071톤 반입됐습니다. 총 8,420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2,596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부터 보시죠. 472.7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293.2톤이었습니다. 지금 전일보다는 한 179.6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39원, 최고가 11,000원, 최저가는 9,5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만원대 시세인데 전일 9,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오늘 1,197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9일 가격이 8,3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10,000원을 넘어섰고요. 오늘 가격은 1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3월 25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네요. 11,742원이었고요. 하지만 3월 말일 때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다가 4월 초반에는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일 때 10,000원 아래 7,847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6일부터 오늘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요. 월동무 수확 종료 시점으로 산지 출하량은 적겠으나 저장 출하량이 좀 많아서 평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출하량 증가로 가격 또한 4, 5월까지 지금 약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심리 악화가 좀 계속되면서 시세가 좀 쉽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출하되고 있는 무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네, 시세 하락으로 출하가 미뤄진 물량 위주로 변색이나 진무름 등 상품성 저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이 늘면서 품위가 양호한 저장 물량 위주로 시세가 오름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품위 간 가격 편차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농가에서는 저장 상태 꾸준히 살펴주시고 적게 출하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대 품목 중 또 하나죠. 대파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 378.6톤 들어가 있습니다. 전일 들어간 물량 362.3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6.36톤 더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94원, 최고가 1,010원, 최저가는 8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894원, 전일은 807원이었는데요. 지금 시세 보시면 87원 정도 오늘 평균가가 더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4월 10일 1,050원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떨어지면서 1,000원 아래의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920원이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다시 오르면서 1,000원 이후를 좀 지금 회복한 모습이고요. 오늘 가격 1,01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확인해 보죠. 3월 25일 가격 674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다가 4월 들어서면서 다시 좀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이번 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가격을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가는 1,130원이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849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근 대파 도매 가격이요. 평년 절반 수준인 8에서 900원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 영광 대파의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영광군에서는 산지 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2월이었죠. 겨울 대파를 한 차례 폐기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제값에 팔지 못하고 또 자식같이 키운 대파를 폐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미출하량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영광군의 포정 거래는 중단된 상태로 미출하량은 86헥타르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대파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은 급증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된 상황이었고요. 특히 따뜻한 기온으로 추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상품성 저하로 산지에서는 더 이상 출하를 미룰 수 없어서 산지 폐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광군은 또 겨울 대파 농업인의 차기 영농 지원을 위해서요. 포전 적립이 3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헥타르당 52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포전 적립이 지원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10대 품목 시황 전해주시죠. 네, 청양계 풋고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생고추 241.6톤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은 169톤 정도 되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72.64톤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7,939원, 최고가 31,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 27,000원대입니다. 전일보다는 떨어졌고요. 1,806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27,939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4월 7일이 31,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요. 이틀 만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6,000원까지 시세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3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6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62,706원이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30일 기점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4월 6일, 그러니까 지난주 25,481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죠. 오늘 가격 27,399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38,000원이고요. 평균가 26,020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현재 청양계 풋고추 같은 경우는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청양계 풋고추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남 밀양, 창녕, 진주에서 주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착화 불량, 수량 감소, 기온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주산지에서 지난해보다 병충해 발생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단수가 2% 감소해서 4월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1%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높은 가격이 전망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4월 가격 전망
예상치, 수급 조절 매뉴얼상 어떤 단계에 속하나요? 네, 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출하량이 줄었는데 또 외식 소비까지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비 좀 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수급 조절 매뉴얼상 안정 단계에 그래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네, 큰 무리 없이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 경매 시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양배추 233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일 한 166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보시죠. 한 6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5,129원, 최고가 15,800원, 최저가는 14,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15,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죠. 204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또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이고요. 4월 9일 13,3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 이후 보시면 오늘 가격 15,8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3월 20일 기점 이후로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4월 접어들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4월 6일 기점으로 다시금 오르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15,000원대가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주시가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16,300원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는 신안군이 가장 높았네요. 14,9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양배추 도매가도 짚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4,700원, 전일 13,5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200원 오늘 더 올랐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16,000원, 부산, 대구 15,000원, 광주 13,000원, 대전이 1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광주, 대전은 전일과 같고요. 다른 지역들은 2,000원 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평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입니다. 평년 전국 평균 5,727원이죠. 지금 8,573원, 오늘이 더 높은 가격이고요. 보시다시피 다른 지역들 역시 8,000원에서 만원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펌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시기에 가장 달고 맛있다는 양배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송영종 경매사님 바로 자리하셨는데요. 인사 한번 네. 다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와, 진짜 이 시청자 여러분들 모를 거야. 우리가 이 시장 안에 있으면은 제가 원래 좀 얌전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시죠. 예. 네. 근데 목소리가 커져요. 왜냐면 지금 사방에서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해지진 않지만 저희만 지금 너무나 힘이 지금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월요일날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초장답게 아주 활기차게 그러니까 저희들 목소리도 그냥 저절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양배추 소식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일 텐데 어때요? 좀 첫 경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이제 먹거리 산업이 흔들리면서 대부분 품목들이 소비 부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양배추만큼은 강보합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서 경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앞서 타 품목들도 월요일답게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양배추 역시도 원활하게 경매가 펼쳐진 상황입니다. 네. 경매사님, 그렇다면 그 중도매인들 어떤 구매력도 지난주하고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먹거리 산업이 아무래도 좀 침체돼 있지만은 그래서 식자재 업체나 식당가 그 주문량은 좀 많이 감소는 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양배추는 지금 산지 출하 대기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입량이 아주 적어서 평년에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탑 품목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우리 양배추만큼은 그래도 강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작년 한 해 우리 양배추 시세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가 거슬러 가보면은 사실 이제 주출하 지역이죠. 제주 지역에 이제 잦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양배추가 가장 많은 이제 피해를 좀 입었던 채소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그래서일까요? 좀 올해 들어서 지난해 비교하면은 반입량 자체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어때 좀 지난주하고 오늘 뭐 반입량도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주나 금주 들어서 뭐 반입 물량은 그렇게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평년에 비하면 아주 적은 물량이에요. 지금 어제는 32대 그리고 오늘은 이제 25대로 이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평년에 저희 매장에 그 7톤 기준으로 뭐 45대에서 50대 이렇게 보통 들어오는데 딱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저히 적은 거예요. 25대가 지금 오늘 양배추가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양이고요. 그 한 대가 우리가 7톤들이 트럭이잖아요. 네네. 근데 평년으로 봐서는 오늘 25대지만 원래 한 50대 이상은 들어왔었거든요, 이 시기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뭐 양배추만큼은 고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경락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네네. 얼마에 거래됐어요? 예, 반입 물량이 계속 적어서 좀 소비 부진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양이 적으니까 지금 상품 기준으로 14,000원, 8kg 3개들이 14,000원 선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8kg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양배추를 한 망에 3개가 들어가요. 근데 네. 경매사님이 8kg이라고 하지만은 지금같이 좀 구가 커져가는 시기에는 사실 10kg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경락가가 14,000원이에요, 경매사님. 네. 저는 지금 사실 가락동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품목들은 이제 평균 시세가 저도 이제는 딱 가늠이 돼요. 네. 양배추 경매사님 지난해 우리 3,000원? 4,000원? 예. 이 경락간이었나요? 작년 전년도 이때 그 보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선 나왔는데 지금은 14,000원이잖아요. 이거는 뭐 3배 이상을 웃도는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사실 지난해 양배추 뭐 10kg 넘는 게 뭐 경락가 3,000원도 형성이 안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근데 지금 14,000원. 뭐 진짜 3배를 훌쩍 뛰어넘는 그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지 분위기 좀 어떻게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네, 아주 좋죠. 지금 농가들의 이제 출하 비중이 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4,000원, 3,000원 이 정도면 농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했다가 올해는 이렇게 지금 해서 저 인상처럼 입이 딱 이렇게 오랜만에 쭉 스마일 갈까요?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주 그 농가에서도 그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지만 그 산지 농가에서도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말로 사실 이렇게 좀 시세 잘 나오면 경매사님 경매할 만 난다라고 경매사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진짜 시세 없으면요 저희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 산지에 계신 농가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너무 저희들도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혼날까봐? 혼나기도 하고 저희 다 부모님 같고 저 아이고. 친구분들이 이제 그렇게 다 그런 분들인데 마음 아프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네. 하지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물량이 너무 또 적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양배추만큼은 고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 지금 현재요 산지가 이 저장 물량보다는 지금 바로 해서 어떻게 출하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냥 네. 그날 수확하는 대로 바로 올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저장이라는 거는 이제 새가 없고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출하를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굳이 시장 시세가 좋다 보니까 창고에 넣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 시장세가 계속 고시세로 가니까는 제때 출하해가지고 바로 시장으로 출하하고 이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시세가 막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지만은 앞서 짚어드렸듯이 출하 물량이 좀 현저히 지금 물량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경매사님. 네. 이 시기에 어떻게 좀 우리 농가에 도움되는 어떤 출하 전략도 좋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농사 짓는 거는 이제 우리 농가에서 할 일이지만 그리고 이 농사를 지은 거를 지금보다도 더 제값을 받고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밤 기온은 좀 낮지만 낮 기온은 뭐 20도까지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유통상에 변질이라든가 그 부패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고 신선한 이 양배추를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작업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바로? 당일 네. 당일 작업하셔서 소비자들에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그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하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좀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전해주신 만큼요. 어차피 좀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점점 오르니까 이거 조금 저장할 물량도 많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네. 바로 작업하신 양배추 바로바로 올려 보내주시면은 오히려 더 신선도를 더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더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품질이 경매사님 한눈에 봐도 구가 좀 커지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네네. 지금 들어오는 양배추 품질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묵직도 하고 색택이 아주 좋잖아요. 지금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기온도 딱 적절하게 돼가지고 하고 그 무엇보다도 또한 이것이 시세가 좋다 보니까 제때 작업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바로 출하가 되다 보니까 시세가 없으면 뒤로 밀려가지고 병충해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아주 적기에 그 당도도 높고 그 어떤 병충해 없이 그 품질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한눈에 봐도 지난번보다 구도 커지고요. 물기가 촉촉히 이렇게 지금 머금고 있는 게 이제 어제 비를 좀 맞았어요. 네네네. 타 작물들은 비를 맞으면 이제 진물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양배추는 좀 나쁜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물기가 적당히 있는 거는 수분이 적당히 함유가 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물기를 좀 머금고 말 그대로 좀 신선하고 구도 좀 커진 지금 양배추가 전반적으로 가락도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품질 부분도 이렇게 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요. 네, 지금 네. 당분간 4월 달까지는 지금 이런 시세로 아주 고시세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배추잖아요. 양배추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랑 덕분일까요? 우리 양배추가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양배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배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양배추 경매 상황 전해 듣고 왔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요. 오늘 산책을 하는데 반팔을 그냥 입고 다니는데 반팔 입은 제 모습, 제 배를 보면서 정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늘 뭘 보시죠? 네? 어디 보신 거예요? 뭐가요? 아, 부끄럽다고요. 늘 먹을 때는 즐겁게 먹는데 먹고 나면은 그렇게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 해야지 또 마음 먹었죠, 저도. 네, 다이어트 매번 결심을 하실 텐데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사량을 줄이면서 갑자기 좀 줄이면서 속쓰림을 경험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비타민 U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U는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 대표적인 속편한 식품이 바로 양배추라고 합니다. 네, 비타민 U는 아미노산의 일종의 글루타민으로요. 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히 위장벽 등의 점막을 재편성하고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다시 좀 견고하게 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위염에도 또 좋다고 하네요. 네, 양배추는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해독 작용에 또 변비 개선 효능도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가벼운 몸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좀 양배추 요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조절이 필요한 10대 품목 중에서 과일과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와 배 그리고 토마토까지가 좀 선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산지 출하량이 꾸준하지만 특품 비율이 감소를 했고요. 또 전반적인 품위 하락으로 인해서 시세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좋지 못해서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줄고 있어서 지난해 대비 높은 시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0대 품목에 선정된 사과와 배, 토마토를 포함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주시죠. 네, 토마토 경락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313.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은 194.1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11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71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전일, 오늘 그리고 모두 14,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는데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죠. 전일보다 48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9일 좀 하루 급상승하면서 9일 가격 33,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루 만에 다시 좀 뚝 떨어졌습니다. 4월 11일에 형성된 16,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5일까지 하락 흐름이었고요. 14,27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기록하다가 4월 2일부터 다시 계속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다시 1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17,000원, 평균가 13,65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생산량에 비해 수출량이 적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수출량이 2018년 2,096톤, 그리고 2019년에 2,421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3월에는 수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항 여건이 좀 안 좋아지면서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3월 수출량을 보면 지난해 대비 30% 감소한 335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수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토마토는 일본 시장 비중이 96%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충청권 최초로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 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일본 수출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부여군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매주 2톤씩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수출량을 늘려서 70%까지 해외 수출을 해서 국내 토마토 가격을 유지하고 또 해외의 부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의 시발점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외에 다른 농산물의 수출길도 빠르게 좀 회복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과와 배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입 물량 193.7톤입니다. 자, 전일은 21.98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7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71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1,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일 48,000원대였는데 평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2,000원대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26,142원 평균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급상승했죠. 4월 11일 가격 55,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어제 이후로 또 가격 뚝 떨어지면서 오늘 최고가 26,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25일 가격 22,000원대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그 다음 주 보시면 3월 30일에 38,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요. 지난주 이후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22,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만 원을 기록했고요. 무주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9,36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배도 확인해 보시죠. 67.94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전일 11.11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5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6,75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5,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보다 11,69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8일 4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4월 11일 이후로 좀 뚝 떨어지면서 11일 가격 27,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지금 급상승하는 가격 보이면서 오늘 4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3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16일 39,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6,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안성시가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7,000원에 거래됐고요. 이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4,16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사과와 배 품목에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저온 피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과수 언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올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시기에 이 저온 피해는 정말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 전화 연결해서 과수 저온 피해 상황과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과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배, 사과, 복숭아 과원에서 지금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게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7,40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었고요. 그중 과수는 6,700헥타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과수 중에서도 배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이에도 사과, 자두, 복숭아, 참다래 등 개화 중이거나 개화가 준비 중인 작목, 또 신초라든지 세입이 나오던 작목들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현재 피해 면적은 지자체 신고된 면적이고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실제 피해는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과수 저온 피해는 꽃이 핀 동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난 주말 날씨는 어땠나요?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등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영하권의 지역은 없었습니다. 과수는 개화기에 마이너스 영하 2도씨 내외 저온에서 30분 이상 노출이 되면 암술이 죽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주말 온도는 피해가 발생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준의 날씨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지금 개화기인 지금 이 시기가 과수 농가에서 참 중요한 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부터 배, 복숭아 등이 순차적으로 개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과도 남부 지역부터 개화가 될 텐데요. 지금은 본격적인 수분기로 과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온등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결실이 어렵게 되고, 기형과 동록과 등 비상품과 발생이 증가하여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농사의 품질과 양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결실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죽었다고 지금 영농을 포기하시는 농업인분들이 계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공수분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최대한 착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꽃이 피해를 입은 것을 모르고 꽃을 따내는 적화 작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이 적화 작업은 생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열매를 따내는 적화 작업도 최대한 늦게 결실 상태를 보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착과량이 전년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수세 관리도 중요한데요. 신초 유인이라든지 또 비료 사용도 줄여주면서 수세가 강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농가들도 있을 텐데요. 좀 예방도 잘 해야겠어요. 네, 저온 피해 예방에는 물을 뿌려주는 살수법, 또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법, 왕겨 등을 태우는 연소법이 있는데요. 과온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좋고요. 그중에서 특히 살수법 같은 경우는 지면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 또 수관 상부에 물을 뿌려서 꽃을 얼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낮에 지면에 물을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농가에 좀 당부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 몇 년간 저온과 폭염 등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잊지 마실 게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올해 과일 못 하신 분들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가입 시기를 확인하신 후 반드시 가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4월 초에 경북 경주에 저온 피해 조사를 갔을 때 일인데요. 그때 농가분이 하셨던 말 중에 지금 현재 피해를 많이 받아서도 슬프지만 앞으로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지는 게 더 슬프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지금 전국에 아마 저온 피해로 시름에 빠져 있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용기 잃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실천하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더 슬프다, 이 말이 더욱 더 슬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농업인들 모두 힘내시고요. 더 이상의 과수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거래된 과일들의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보겠습니다. 오늘 2.887톤 반입됐고요. 전일 2.264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0.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6,41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5,000원대, 오늘은 36,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61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요. 4월 7일 42,000원대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하락 흐름이 계속돼 왔습니다. 자, 이틀 전 4월 11일에는 3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 그리고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 3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경매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론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18.99톤 반입됐고요. 자, 전일 보시면 11.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7.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5,78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전일 24,000원대 평균가, 자, 오늘은 3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보다 1,84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4월 9일 24,000원대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이 가격대 좀 계속되어 오다가 자, 어제부터 갑자기 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5,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시죠. 경남 진주시 17,477원에 거래가 됐고요. 경남 사천시는 27,471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의령군 46,124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멜론 파파야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73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37,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38,000원대 평균가, 자, 오늘은 37,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1,05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자, 계속해서 3만 원대 유지되고 있는데요. 4월 9일 35,000원대로 가장 낮았고 4월 11일은 38,000원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37,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고령군 34,9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머스크 멜론인데요. 지금 좀 생소하신 파파야 멜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겉만 보면 이게 참외인지 멜론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멜론이 맞다고 합니다. 자, 파파야 멜론의 하얀 속살은요, 참외와 식감이 비슷하지만 또 멜론의 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과육이 부드러워서 디저트용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파파야 멜론도 후숙 과일이라서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서 2,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에 첫 출하를 시작해서 5월까지 딱 3개월 정도만 맛볼 수 있는 과일이니까요. 봄이 가기 전에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국 주요 시장 멜론 도매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과 먼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전국 평균가 31,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가격 38,000원에 비해서 800원이 더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38,000원, 그리고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은 모두 3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전일 34,000원에 비해서 지금 4,000원이 상승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일과 같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죠. 평년가 보시면 29,523원보다 지금 전국 평균가 2,077원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적게는 300원대부터 많게는 5,000원대 이상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축산물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축산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경락도수입니다. 목요일 2,354마리 들어왔고요. 금요일 638마리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 1,716마리 적게 반입이 됐고요. 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겠습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 목요일 1,944원, 금요일은 1,904원입니다. 네, 금요일 2.1% 더 떨어진 가격이고요. 거새우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2,107원입니다.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지금 0.4% 더 떨어졌습니다.
암소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금요일 1,650원, 목요일과 비교해보죠. 3.4% 역시나 하락 흐름이고요.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보겠습니다. 유고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1,019원입니다. 전일보다 4.5% 떨어졌고요. 돼지 지육 킬로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돼지 같은 경우는 1.1% 더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돼지 도매 가격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 기준입니다. 금요일 4,083원, 1.1% 상승 흐름이고요. 닭 보겠습니다. 육개 킬로그램 기준입니다. 금요일 1,346원, 0.1% 더 올랐습니다. 네, 달걀 특란 10개 기준 보시죠. 목요일 1,140원, 오늘 금요일 전일 1,134원이 되겠습니다. 0.5% 더 하락 흐름을 나타냈네요.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축산물은 한우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축산 전문가 농협 한우국의 강병규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재 일단 한우 사육 마리수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3월 기준 한우 사육 마리수는 305만 4천 도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가임 암소수는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145만 천도로 나타났으며 송아지 생산 마리수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11만 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농가 규모에 따른 생산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2019년 4분기 한우 사육 농장 수는 9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농장당 사육두 수는 34.2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2.0마리가 증가했습니다. 규모별로 소규모 번식 위주의 농가 수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 수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번식후 농가 중심에서 일괄 또는 대규모 비육 농가 중심으로 사육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나타내는 번식률과 출하 체정도 점차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축 마리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3월 한우 도축 마리수는 5만 6천 마리로 전월 대비 19.1%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분기 한우 도축 두수는 지난해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른 설에 따른 설 성수 수요 물량이 작년 12월에 앞당겨져 작업이 진행되어 1분기에는 출하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는 4만 2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이는 출하 예정 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로 판단되며 계속적으로 한우 출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한우 도매 가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예,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상승한 18,81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성수기 이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가정 내 수요 증가가 현재 가격을 유지시키는 주 요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코로나19가 오히려 한우의 경우에는 반대로 좀 상승 요인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한우 소비 상황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한우 산업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한우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3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 판매처인 농협몰의 한우 판매액은 지난해 대비 9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부 활동 자제로 인한 가정 내 한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곳들이 이곳저곳이 아니죠. 참 많은데요. 근데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소비도 좀 원활했던 걸로 저희가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현재 경매 현장 분위기 어떤지 김욱 경매사와 전화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우 경매사 김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소비가 좀 꾸준하면서 가격이 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우 경매 분위기 어떤가요? 예, 한마디로 아주 좋습니다. 출하량 증가에도 소비 잘 되고 있고 경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경매는 한우 거세 평균값도 또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오늘 월요일 총 경매 두수가 35도로 적기는 하지만 한우 거세의 평균값이 21,143원으로 올해 들어 월요일 가격으로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월요일 가격 최고가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한우 경매 상황도 어땠나요? 좋았나요? 예,
지난주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음성 공판장에서는 지지난주 3월 30일부터 4월 3일 대비 33% 증가한 2,706마리가 경매됐습니다. 한우 거새우는 56% 증가한 1,627두 경매됐고 지육 1kg당 21,380원으로 252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지금 한우 가격은 계속해서 좀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산업이 어렵지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한우 산업도 잘 되는 업종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능력, 소비 능력을 갖춘 해외 여행객이 급감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정에서 한우 고기를 소비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호주, 미국 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생산 차질로 쇠고기 수입량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 한우 등급별로 시세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소비는 감소하고 가정 소비는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우 고기도 식당용이 2플러스 등급보다는 1등급이나 1플러스 등급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음성 공판장 등급별 가격을 분석해 보면 최고 등급인 1, 2플러스 등급은 23,266원으로 74원 상승하는 데 그쳤고 1 플러스 등급은 21,936원으로 436원 상승했고 1등급은 2491원으로 379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등급보다는 1 플러스 1등급의 시세 오름세가 형성이 되면서 굳이 지금 최고 등급을 생산할 필요가 있냐 하는 또 축산 농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출하 농가에게 좀 당부하실 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 소비가 늘면서 최고급 1, 2 플러스 등급보다는 1등급, 1 플러스 등급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수익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최고 등급 1, 2 플러스 등급을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소비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꾸준히 최고급 1, 2 플러스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향후에도 이 좋은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어떨까요? 예, 1월 달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등급 판정 두수는 18만 8,174두로 지난해 19년도 동기간 19만 2,314두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량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완만한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었듯이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에도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가축 시장이 휴장이 되면서 한우 농가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협경제지주에서는요, 그래서 생축거래 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돕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농협경제지주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전국 지역 축협의 가축시장 휴장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가축거래 중단으로 한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축거래 전담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생축거래를 희망하는 한우 농가가 지역 축협에 요청할 경우 중간 상인과 1:1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4월 10일 기준 전국 50개 지역 축협에서 운영 중이며 여기서 거래된 송아지와 큰소는 4,119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등급제 개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등급제 개편 이후 4개월간 등급 판정 분석 결과 1, 2 플러스 등급 출연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등급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1, 2 플러스 등급 출연율은 22.4%, 1 플러스 등급은 24.4%, 1등급은 27%로 나타났습니다. 등급제 개편 이전과 비교한 결과 1, 2 플러스 등급은 3.8%포인트 증가한 반면 1 플러스 등급과 1등급은 각각 4.2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당초 정부와 한우업계에서는 1, 2 플러스 등급 생산량이 증가하면 지금 도매시장 한우 가격 하향 조정될 거라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또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등급 판정 두수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2+ 등급은 6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 등급과 1등급은 각각 11.4%,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비처에서 선호하는 1+ 등급과 1등급 등급 판정 두수가 감소함으로써 수요 대비 공급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진 지 채 4개월이 되지 않은 전과 수요 측면에서 변수인 코로나19 영향이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장기화로 인해서 향후 한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코로나19 국내와 해외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하락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율 감소로 한우 고기도 2에서 8% 정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한우 연평균 도매 가격은 17,900원에서 18,200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1분기에 비해 5.9%에서 4.4% 하락할 것으로 내다 보여집니다. 네, 수입 상황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3월 소고기 수입량은 3만 1,000톤으로 전월 대비 9.2%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호주와 미국도 수출 작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과 산불로 인해 생산 기반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물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한우 출하량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그에 따른 가격이 어떨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4월 이후 한우 출하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하 예정 물량 자체의 증가로 인해 6만 2에서 6만 4천 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가격은 1분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8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830원, 최저가 99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35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93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20원, 최저가 66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16원 하락했습니다. 자,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25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8,320원, 최저가 3,8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1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사과 후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56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6,600원, 최저가 14,750원이었고요. 이 가격 전일보다 115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457원입니다. 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으로도 보시죠. 오늘 가격 1,850원, 전일과 같고요. 돼지 목살 금요일 1,754원, 오늘은 1,762원이네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5,221원으로 전일보다 올랐습니다. 네, 넓고 또 푸른 초원에서 소들이 풀을 뜯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좀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본격적인 봄이 시작하는 만큼 그런 풍경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때에 맞춰서 농촌진흥청이 가축을 풀어서 키우는 방목초지의 봄철 관리 요령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봄철에 방목 초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우수한 상태를 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요. 풀사료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목초가 잘 자라는 4월부터 6월까지 방목 전에 미리 비료를 충분히 뿌려줘서 잡초보다 목초 힘이 우세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복합 비료는 헥타르당 연간 600kg, 30포를 4에서 5회로 나누어 1차 방목 전 30에서 40%, 1차 방목 후 30%, 여름철 15% 비율로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방목 횟수에 따라 조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서리빨이 잘 발생하는 초지는 진압기 또는 일시적인 방목으로 목초 뿌리가 들뜨지 않도록 눌러줘야 한다고 하네요. 네, 이 봄철의 초지 관리가 초지의 한 해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초의 추가 파종과 시비량, 또 첫 방목 시기, 방목 마리수 등을 고려해서 연간 방목 초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농진청에서 공개한 관리 요령 잘 참고하셔서 초지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 한우국 강병규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새송이 버섯 그리고 수박,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